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엄청나게 멋지고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마케터들은 를 좋아합니다. 마케팅을 할 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기획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관련된 서비스 개발을 한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짜는 편이에요. 예를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누구한테 어떻게 던질 건가를 짜는 편이고 디자인은 그 콘텐츠의 디자인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다음에 개발은 서비스 개발을 했을 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스크롤을 어느 방향으로 올리고 내릴 것인지를 좀 생각하는 느낌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콘텐츠 마케팅이든 퍼포먼스든 다양한 마케팅 분야에서 각각에 맞는 전략으로 캠페인이라든지 업무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.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기획안이라든지 또 다른 업체들하고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. 이런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이고 두 번째로는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 전달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기획안을 쓸 때 전달력도 있지만은 B2C 또는 B2B 해가지고 저의 타깃 그룹한테도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제품 이런 것들을 알려줄 때의 전달력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업무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은 마케터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전시회라든지 요즘 또 성수동 같은 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많이 뜨잖아요. 그런 곳에서 가가지고 시간을 내서라도 경험을 하고 그거를 제 것으로 체화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. 저는 처음에는 콘텐츠를 만들 때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실무를 하다 보니 데이터를 보는 눈이 없으면 디자인을 백날 첫날 예쁘게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검색 광고 마케터라든지 SQL이라든지 또 이런 자격증을 꼭 따진 않아도 돼요. 그냥 제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총 3군데서 인턴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. OTT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작품을 이제 타이틀이라고 부르는데 그 타이틀이라든지 갖고 있는 콘텐츠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캠페인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관련해가지고 일을 했었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는 게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금, 복리, 적금 이런 것들의 상품들을 사용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. 제가 3군데 산업군에서 인턴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각각의 산업군들이 갖고 있는 분위기라든지 명확도가 되게 너무도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현재 제가 해왔던 경험들로는 다 커버하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 산업군들을 바싹하게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사용했던 경험들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최대한 지원 동기로 활용을 하는 편이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면접에 공을 들여가지고 이 분야에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이 분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이 있다는 걸 최대한 어필을 하고자 했었습니다.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회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잖아요.
근데 마케팅 팀에도 예산 편성을 해줄 때 내려오는 예산의 범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일의 범위인 것 같더라고요. 무작정 내가 이만큼 늘려가지고 엄청나게 멋지고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그게 첫 번째 실무 관한 이야기고, 기획을 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했을 때 리워드라든지 아니면 굿즈 같은 것들을 발송할 때가 있잖아요. 그걸 하기 위한 물류 배송 업무도 함께 한다는 사실, 그것도 마케터의 일이었고, 마지막으로는 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화려한 PPT 기술로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딱 사로잡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많이 하시는데, 생각보다 마케터들은 백지 PPT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백지 PPT가 가장 효율적이에요. 필요한 것만 막 적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실상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마케팅 직무다라고 하고 달려들면 서류 합격이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사람들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은데, 그 직무가 나하고 얼마나 맞는지,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그 직무에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를 낭조를 하고 찾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만약에 그 경험이 없는데 너무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저뿐만 아니라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현직자이신 분들도 얘기를 하기에는 무조건 경험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 뽑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가지고 안 뽑히는 것도 아니다. 그 분석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점들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가서 마케팅을 하기 힘들다면 여러분을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영상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카드뉴스로 풀어내는 것 자체가 콘텐츠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, 많은 분들이 유튜버라든지 인스타 블로그를 운영을 함으로써 자신을 알리잖아요. 근데 그걸 했을 때 나오는 노출수, 그다음에 조회수, 데이터를 보는 것 자체가 퍼포먼스랑 그로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나 자신을 상품으로 생각을 해서 브랜딩을 해봐라, 이런 걸 하나 추천드리고, 두 번째로는 학생이신 분들은 동아리라든지 공모전에 나가가지고 PT나 전략기획 같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마케팅의 실무를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마케팅을 했을 때 트렌드를 읽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직접 경험을 했을 때는 시간이라든지 돈 같은 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뉴스레터를 읽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. 제가 추천하는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레터는 캐릿, 유닉, 한국경제에서 발행하는 인사이트들이 있어요. 무료로 다 나눠주기 때문에 구독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